안녕하십니까. 창의력 읽어주는 남자 브롬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네이버라는 유명한 광고가 있었죠. 네, 카피라이터 중에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김하나 씨라는 분이 쓰신 카피입니다. 김하나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고 업계에도 환상을 가진 신입사원들이 계속 들어오지요. 틀에 박히지 않은 아이디어, 엉뚱한 발상이 무기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광고에 있어서 틀이 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결코 틀을 깰 수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창의적인 성과를 내려면 일단 어떤 식으로든 성실하고 진지하게 기본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분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바둑도 정석을 먼저 배웁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지식입니다. 그 정석을 배워서 차고 넘치면 그때 가서야 정석을 비틀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는 10대의 대부분을 남이 이미 써놓았던 기존의 곡들을 연주하는 데 시간을 다 썼다고 합니다. 20대가 되어서야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그 곡들을 쏟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카소는 추상화로 유명하죠. 근데 피카소는 20대 초반에 이미 정밀화를 그리는 화가로서 정상에 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간 화단에서 사라졌고 돌아왔을 때는 추상화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세상에 소개했던 것이죠. 창의적 사고는 오픈북이다. 분야별로 축적되어 있는 지식과 자원을 활용해서 그 분야의 경계를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분야에 축적된 지식, 기초를 잘 알아야지 그 한계도 알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를 모르면서 톡톡 튀는 발상만 하는 것, 이거 엉뚱하고 풋내가 납니다. 제가 배우는 학생들에게 감히 추천해 드립니다. 조언해 드립니다. 창의력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관심 분야에서 기초를 탄탄히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뛰어난 것들을 많이 모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틀을 아는 사람만이 틀을 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사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열어보겠습니다. 사진 보도록 하시죠. 고속도로 분기점이나 나들목을 보시면 사진처럼 이렇게 복잡합니다. 내비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순간순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황하기가 십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언제 그 영동고속도로를 탔는데 원주에서 탔습니다. 근데 서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타고 보니까 강릉 방향이었습니다. 외곽순환도로도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인데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비일비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 여기 사진 보십시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이 그림 보시면 차선에 색선이 두툼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분홍색을 따라가면 좌회전이고요. 초록색은 직진입니다. 끝!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굉장히 단순한데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던 거죠. 보시기에도 큰 돈 안 들었을 것 같죠? 바닥에 페인트 칠하는 비용, 그 정도 딱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색선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일반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가 잘 올라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시기 전에 먼저 공식 명칭이 칼라차로 유도선이라고 합니다. 너무 길어서 저는 그냥 칼라 유도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칼라 유도선은 2012년에 처음 시범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확대 적용되어서 2017년 말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의 나들목에 이 칼라 유도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복잡한 교차로라든가 복잡한 지점에는 대부분 이 칼라 유도선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도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시범 실시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또 대도시에도 적용한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표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차로 유도선을 설치하기 전과 후에 사고를 분석한 건데요. 설치하기 전에는 301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설치한 후에는 209건으로 줄었죠. 저는 일단 매년 300건의 사고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특별히 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사고를 일으켰던 겁니다. 근데 이 칼라차로 유도선, 이거를 딱 설치하고 나니까 얼마나 줄었어요? 300건이 200건. 3분의 1, 30% 이상이 사고가 줄어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혁신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혁신하면 얼마 정도의 개선을 기대하는 줄 아십니까? 20%의 개선을 기대를 합니다. 혁신이 몸의 가죽을 문질러서 몸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이 고통스러운 혁신을 통해서 기대하는 개선이 20%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페인트 칠하는 비용을 들여서 얼마의 개선이 일어났어요? 30% 이상의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정한 혁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 어떤 분이 냈는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건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못 받으셨다, 진급을 못했다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지 말고 회사 그만두십시오. 어떤 거를 하셔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해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를 해도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정당한 보상을 못 받으셨으면 그만두시라, 이렇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눈으로 보여주자, 즉 시각화하자. 자, 이 간단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보셨습니다. 시각화요. 시각화는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첫 사례로 시각화, 그 중에서도 칼라차로 유도선을 이렇게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순성 때문입니다. 보통 창의적인 결과물을 낸다는 것, 창의성이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천재적인 발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단순해야 될까요? 우리의 발상이, 우리의 아이디어가 왜 단순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현재 나와 있는 기술과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너무 비싸도 꽝, 현재 기술로 구현할 수 없어도 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시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복잡하고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 또는 어떤 소설, 어떤 글, 이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네, 당연히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왜 단순해야 되는지, 왜 딱 한 걸음만 더 나가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아이디어 많이 내시죠? 여러분이 내는 아이디어가 뭔가 복잡하다, 느낌이 좀 그렇다 하시면 과감히 버리고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각화 배워봤습니다. 이 시각화 여러분의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나간다, 이 생각은 그냥 기본입니다. 시각화를 적용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는요, 초기 아이디어는 굉장히 작습니다. 위대해질 어떤 씨앗을 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작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보태고 키워갔을 때 언젠가는 위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 너무 소중해서 공유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같이 보내주시면 소개해주고 공유하고 이런 과정에서 멋진 아이디어로 한번 키워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유머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병재 씨 책, 이 블랙 코미디에서 뽑아봤습니다. 변비, 똥이 안 나온다. 난 이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참 우프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속마음을 웃음으로 표현해 주시는 유병재 씨, 저는 이분이 진정으로 창의력으로 무장한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